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덕방입니다. 오늘은 북일의 A3-3A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 낮은 분양가 높은 시세 차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북일의 공공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됐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북일의 지역에서 분양됐던 민영아파트 평당 분양가 1,800만원에서 1,900만원 선을 조금 넘었어요. 최종 분양가는 2,012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공공분양인데 민간에서 분양한 아파트보다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갔죠.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1,800에서 1,900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물에서 튜브를 아무리 물속으로 집어넣으려 해도 끝까지 물 밖으로 자신을 들이미는 것처럼 조금 더 낮아진 분양가를 원했지만 A3-3A 분양가는 결국 예상보다 조금 높은 분양가로 나오게 됐습니다.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죠. 북일의 A3-3A는 총 411세대를 분양합니다. 이 중에 10년 임대 물량이 75세대, 일반 공공분양 물량이 336세대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거의 잠겨진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수준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감지덕지입니다. 일반적으로 LH에서 공급하는 분양 형식은 선시공 후분양입니다. 먼저 공사를 시작해서 아파트를 지은 다음 분양을 시작하죠. 근데 이번 북일의 A3-3A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일반 민간 아파트에서 분양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선분양 후시공입니다.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청약자들을 선발한 후에 땅 파기와 기초공사로 건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북일의 A3-3A는 공공분양입니다. 그래서 가점제로 경쟁하는 청약이 아닙니다. 내 가점이 69점이네 74점이네 이런 점수차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공공분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통장입니다. 이장님 말고 통장님입니다. 어떤 통장님입니까? 주택청약저축통장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번 북일의 공공분양에 도전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통장을 넣고 뺑뺑이를 돌리는 추첨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같은 통장도 때깔이 달라야 합니다. 어떤 때깔이냐? 바로 통장에 입금했던 납입 횟수와 납입 인정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빠짐없이 통장에 매달 돈을 집어넣고 게다가 그 많은 세월 동안 쌓였던 금액이 얼마였느냐가 당첨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납입 횟수는 220회 그리고 납입 금액은 2,200만원 정도가 당첨 안정권이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경쟁력이 된다 싶으면 무조건 통장 던져봐야 됩니다. 청약 조건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2년 이상 가입, 24개월 이상 납부하셔야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얘기죠. 당첨자 비율은 하남시에 2년 거주한 당의 30%, 경기도 20%,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50%를 뽑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북일의 A3-3A는 모든 평수가 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래서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 컷이 존재합니다. 자산 2억 1,150만원, 자동차 2,76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일반 공급과 생애 최초, 그리고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신혼부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100%의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노부모 공양과 다자녀 그리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신혼부부 도시근로자는 가구당 120%의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곳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주 의무 5년, 재당첨 제한 기간 10년, 전매 제한 기간 10년입니다. 일단 당첨이 되시면 거북이가 되셔야 됩니다. 거북이는 집을 등에 지고 다니죠. 껍데기를 육지나 바다에서 지고 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 똑같습니다. 일단 당첨된 집에 최소 5년 거주하셔야 되고 10년 안에 매매를 하지 못합니다. 실수요자가 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정말 집이 거북 등껍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북일에는 송파와 성남 그리고 하남 3개 행정구역이 걸쳐있는 아주 특이한 곳입니다. 그래서 약간 떨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끼리는 구청이 달라져 버리죠. 송파 구청으로 갈지 성남 구청으로 갈지 하남 시청으로 갈지 세 갈래 길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일의 택지 개발 사업에도 이런 지역적 특징이 녹아 있어요. 왜 하필 딱딱한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아파트 구역을 정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A1은 송파구, A2는 성남, A3는 하남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3-3A는 송파도 아닌 성남도 아닌 바로 하남시에 속한 아파트 단지가 되는 것이죠. 북일의 A3-3A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5층 6개 동으로 지어집니다. 시공사는 태광 ENC와 덕동산업입니다.
아파트의 입지를 살펴보면 우선 교통이 불편한 편입니다. 아직 위례는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죠. 위례선 착공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네요. 5호선 마천역이 있는데 도보로는 이용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 호재로는 서하남 IC 그리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건설될 겁니다. 당분간의 교통 불편은 입주하면서 조금은 견뎌내야 할 부분인 듯합니다. 위례의 아파트 시세가 은근한 강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공공분양으로 당첨된 내 집은 앞으로의 시세적인 측면에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주변 시세를 보면 하감동에 있는 위례 롯데캐슬이 12억 원 선에서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창곡동 호반 베르디움은 13억 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2,012만 원으로 5구 타입이 5억 선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세 차익 더욱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집의 가치가 주변 시세의 키높이와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면 당장의 교통 불편은 언젠가나 해소될 테고, 문제는 내 집 가치가 견고해야 하는 것인데 그 견고함이 허물어진다면 교통 불편은 지옥 같은 경험을 가져다 주지만 그 견고함이 더욱 강화된다면 교통 불편은 잠깐의 불편함이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학교는 초등학교 부지가 바로 아파트 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입주되면 신설된 초등학교가 들어올 것입니다. 위례 중고등학교도 근방에 위치해 있고요. 생활 인프라는 하남시 행정구역에 속해 있지만 송파 생활권역에 있는 생활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구역이 이렇게 섞여 있는 곳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사는 동네의 약점을 옆 동네의 강점으로 메울 수 있는 땜빵 아닌 땜빵은 간접적인 수혜가 아니라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근처의 상업용 필지에는 오피스텔과 상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조금 더 발전된 생활 인프라 시설이 들어선다는 얘기죠. 자차로 10분 정도 이동하면 위례 스타필드에 닿을 수 있고요. 중심 상업 지역도 근방에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수요에 대한 공급은 전혀 앞으로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북위례 A3-3A 평형은 51제곱미터에서 59제곱미터 A에서 D까지 있습니다. 평형으로 따지면 51제곱이 21평, 59제곱이 25평, 주로 소형 평수가 주를 이루고 있죠. 평면 설계를 간략하게 들여다보면 51제곱미터는 3베이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59A는 주방과 거실 공간을 터버리는 타격을 보이고 있고요. 안방을 판상형 스타일로 뺀 것이 아니라 약간은 반쯤 탑상형에 가깝게 배치해서 독립성을 강조했네요. 주방 역시 거실 쪽으로 당겨버렸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설계를 했습니다. 59B 역시도 똑같은 설계를 했습니다. 59C는 전형적인 판상형 4베이 구조입니다. 아마도 제일 많이들 선호하실 듯합니다. 발코니를 주방 쪽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59D는 59C와 역시 동일한 설계를 가지고 있어요. 평면도가 약간은 독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침실 간의 통합, 침실과 거실 간의 통합이라는 옵션형 확장형 모델도 선보이고 있어서 수요자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여백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형 평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아파트 건물 6동은 마치 군인들이 구령을 붙이고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약간씩 방향을 사선으로 틀어서 동간 간의 간섭을 최소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본 배치도는 수색정산 뉴타운의 모습처럼 V자형을 띠고 있죠. 이건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왜군을 물리칠 때 썼던 병법 중에 하객진 모양을 많이 닮아 있는 꼴입니다. 하객진은 보기에는 유연한 U자나 V자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적의 공격을 사방에서 막아내고 동시에 적을 사방에서 공격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해상 병법 중에 하나죠. 아파트 설계가 이렇게 V자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서로 간의 독립성 보장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일의 A3-3A 형태가 동간의 간섭을 최소화한 듯합니다. 공공택지 개발지구니까 면적의 여유도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아파트처럼 주어진 한계 상황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그런 공간의 답답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파트 동간의 층수도 유기적으로 조절을 해서 같은 층수를 가진 아파트가 없을 정도로 약간씩 층수의 차별을 꾀했어요. 아파트가 가뜩이나 답답한 구조인데 약간의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는 같은 아파트 층수 라인을 고집하다가는 그게 장벽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아파트는 사람이 들어가 사는 곳이지 적의 침략을 방어하는 산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건물은 유기적이어야 합니다. 서로 간의 간섭을 최대한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동간 간의 유기적인 조화가 가장 좋은 설계라는 얘기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아파트 외형 모습입니다. 왜 하필 녹지가 많은 위례에 주상복합과 같은 모양의 아파트 형태를 구축해야 했을까? 층별의 유기적인 차별성은 꾀했지만 주변 녹지와 어울릴 만한 선이 있는 건물 설계를 했더라면
설계라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였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설계 펜대를 잡은 사람이 아니 시공사 입장이 뭐 그러니 가타부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튼 북일의 A3-3A는 입지적으로도 시세적으로도 지금 당장이 아닌 앞으로가 기대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북일의 A3-3A 아파트는 첫째,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가점제 싸움이 아니라 청약 통장 납입 횟수와 인정 금액의 경쟁입니다. 둘째, 6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컷이 있습니다. 셋째, 특별 공급 물량이 다양합니다. 가장 유리한 선택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지금의 가치보다 향후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아파트라는 얘기죠.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